이제 내부 환경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좀 특이했던 점이 내부 환경이랑 외부 환경이랑 거의 다른 점이 없다? 라는 게 좀 날씨에 특이했는데 관해서 이제 뭐 날씨 때문에 환경을 뭐 구성을 못할 때도 있지만 보통 날씨가 좋은 날이 많다 보니까 항상 세팅을 하죠. 아침에 세팅을 교사가 딱 아 그러면은 교실에 있는 거를 이렇게 아니면 외부 환경에 놔야 될 거를 따로 창고가 있어요. 있어서 네, 그걸 창고가 갖다 있어요. 놓는 거야 네. 아침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아이들하고 또 활동으로 해요. 그래서 아침에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세프티 체크라고 해갖고 아이들하고 같이 나가서 뭐 벌레가 있진 않는지 뭐 뱀이 있지 않은지. 뱀? 네, 이거 뱀이 자주 나와요. 아, 뭐 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근데 놀이식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는 살아남을 수 없는 호주네요. 그쵸. 여기에 버섯이 자랐다거나 이러면 빼야 되니까 캥거루 오면 맞을 수 있으니까. 네. 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뭐 부러진 부분이 있다거나 뭐 책상 뭐 이런 데가 의자 같은데 뭐 이런 데 부서진 부분이 있는지 원래 교사가 하는 일이긴 한데 같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런 걸 활동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 들어서 또 의논을 하게 돼요.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지 오늘은 어떤 놀이를 하고 싶은지 얘기해서 밖에다 세팅을 하고 뭐 만약에 시간이 없으면 교사의 주도하에 세팅이 되지만 보통 교사가 이제 관찰을 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놀이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제 그 놀이들을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진행이 되고 저녁 되면 다시 그걸 또 창고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아침 저녁에 할 일이 많죠. 그러면은 네. 애들이 아까 같이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애들이 따로따로 올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8시 반에 한 명이 왔고 그다음에 뭐 한참 9시쯤 이제 후두두두두 그럼 거기는 정해진 등원 시간이 존재를 하고 막 그 시간에 다 아니요, 맞춰서 따로 오는 와요. 거예요. 시간은 따로 오는데 교사가 같이 움직이면서 그냥 그쵸. 하는 그래서 그냥 아이들한테 혹시 지금 같이 나가고 싶은 친구들 모여 그러면 이제 모여서 대신 교사가 혼자 나갈 경우에는 인원이 제한이 되잖아요. 10명 이상은 못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10명 이상이면 그럼 이제 다른 교사가 따라 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데 조금 좀 불편함은 있어요. 약간 눈치 봐야겠네. 약간 눈치 봐야 그래서 보통 그냥 뭐 5명만 나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근데 여기도 메이트빨이 있네. 약간. 없을 수가 없구나. 네,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영역 나누는 것도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쌓기놀이 영역, 뭐 역할놀이 영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외국도 사실 비슷한 영역들이 있을 건데 이걸 뭐라고 부를지가 궁금한 거였어요. 보통은 영역이라는 단어는 그냥 area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construction area는 아이들이 뭐 구성물이니까 건물을 구성해서 뭐 짓고 쌓기가 뭐 아닌 퍼즐 테이블이면 퍼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팀이라고 하는 거면 이제 사이언스나 뭐 매스 이런 거 섞여 있는 거를 다 통합적으로 테크놀로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테이블을 정해놓고 이제 그거를 다 한 책상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그때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계속 바꿔주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거는 코로나 있기 전까지는 플레이도우는 항상 빠지지 않고 테이도 점토놀이 할 수 있는 거를 그게 따로 있어요? 네, 항상 만들어놔요. 그게 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예요. 네. 촉감 개념이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드로잉, 페인팅이랑 뭐 플레이도우 에리어는 항상 무조건 그러니까 영화반 쪽은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먹으니까 항상 만들어 놔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워낙 그쵸? 좋아하니까 네. 계속 놓는구나. 그래서 필수적으로 세팅하는 부분들이 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페인팅, 플레이도우, 그 다음에 드라마틱 플레이 할 수 있는 거 구성을 많이 해놓고요. 그리고 영역 구성에 중요한 건 밥 먹을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 놔야 돼요. 왜냐면 런치를 다 같이 먹지 않아요. 따로따로 시간 되는 애들 그냥 먹는구나. 놀다가 자유롭게 와서 밥 먹고 또 가서 놀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간식이랑 밥을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을 4명에서 8명까지인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요. 그 영역 배치를 저희는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줬어요. 네. 영역을 이렇게 외국에서도 좀 자주 바꾸는 편인가요? 큰 영역을 바꾸는 거는 뭐 1년에 2번 정도고요. 그 다음 영역을 바꾸는 게 좀 필요하다. 경우에는 뭐 바꾸기는 하는데 들은 이제 저희도 막 필수는 아니에요. 그쵸. 바꾸는 게. 네. 근데 이제 호주나 뉴질랜드나 뭐 이런 데 놀이 중심 교육이 활성화돼 있다 보니까 그런 테이블이나 활동들을 바꿀 때도 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활동으로 바꿔야 되니까 아이들이 그 놀이를 한 달 넘게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안 바꿔요. 그럼 그냥 일단 냅둬요.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깥놀이 같은 경우나 아이들이 놀이하는 게 굉장히 자주 바뀌잖아요. 실내는 아이들이 놀던 것 좀 자주 놀이하는 편인데 그쵸. 실외에 나가면 굉장히 활발하게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죠. 바뀌잖아요. 그때는 많이 바꿔요. 사실 한국에서는 제가 느끼기에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는 영역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과학 영역, 약간 맞아요. 뭘 놔야 될지도 네, 약간 네, 애매하고 네. 그리고 뭐 남자애들은 미술 영역이나 언어 네. 영역 같은 존재 그렇게 약간 인기가 없는 네. 영역도 존재를 하거나 네. 아니면 교사가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거 좀 존재를 하는가가 좀 궁금했어요. 맞아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이 놀지 않는 영역은 네. 무조건 바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영역이 바뀌지 않으면 교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방임 같은 그쵸. 거구나. 그 사람은 아이들은 관찰도 안 했고 교실 환경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집중해서 놀고 있는지, 만약에 아이들이 근데 거기서 어지르기만 한다, 놀지 않고 어지르기만 하면 그 활동을 이제 치워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교육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활동은 다시 새롭게 바꿔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프레시한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이 지루하지 않게. 그 다음에 치우고 싶은 게 있죠. 네, 있죠. 뭐 예를 들면 좀 위험해 보이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어해. 그러면 우리 또 다치면 좀 신경 쓰이잖아요. 그쵸. 호주나 뉴질랜드나 그런 폼을 되게 꼼꼼하게 써야 되고 네. 저희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어요. 아이들이 다치면 다치면. 써야 되는 거. 오히려 서류 작업이 계획안보다 안전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런 서류를 안 적었을 시에는 그게 회사로 들어가고 정부로 들어가고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안전 관련해서는. 아니 이게 외국에서는 사실 막 저희가 보는 것들은 대부분 짤방 같은 걸로 많이 보잖아요. 외국 같은 걸 경험하면 네. 외국에서는 막 다쳐도 사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다치지만 않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또 아닌가 봐요. 맞아요. 학부모님들은 쿨하세요.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교사가 그걸 안일하게 넘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사는 굉장히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기관과 학부모의 교육과는 오케이지만 교사로서의 책무를 못했다가 되는군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그 폼을 쓰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폼을 써야 돼요. 왜 못 썼는지에 대해서. 약간 심할서 느낌. 그거 되게 스트레스죠. 그래서 그 24시간 안에 서로 체크해줘요. 너 그 폼 썼어? 얘 오늘 여기 조그만 스크래치가 나도 써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을 하긴 해야 되는데 학부모들은 오히려 가끔 귀찮아해요. 그런 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우리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뭐 크게 다칠 거리는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슬슬 눈치를 보다 애들이 관심 없어하다 하면은 슬슬 치워놓죠. 그러면은 외국 놀이터는 도전적인 놀이터들이 많다? 도전적인 그쵸. 경험을 할 수 있는 놀이터들이 많다라고 애들한테 도전을 좀 제한하는 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 그럼 다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하던 곳에 좀 나이가 조금 있으신 선생님이 있으신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이렇게 했으면 하시는 게 걱정되니까 아이들이 저희가 샌드 플레이 하는 그 정리하는 박스가 있어요. 거기 높이가 아이들이 점프할 수 있는 높이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딱 좋은 높이. 딱 좋은 높이인데 점프를 하는 게 조금 걱정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쵸. 점프를 잘 못해서. 네. 그럼 이제 저희는 항상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항상 노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디렉터가 2층에서 들리잖아요. 디렉터 뛰쳐내려왔죠. 노라고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없다. 그쵸?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다라고 말을 설명을 해줘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는 하면 안 된다. 사실 그 호주에서도 중요시하는 게 리스크 플레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키와 그 나이대에 맞는 높이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를 겪어봐야 배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비고치키 같네요. 그렇죠. 그 높이의 그 기준에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샌드 그 높이가 규정상 맞는 높이예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교사가 대신 항상 옆에 있어야죠. 아이들 점프를 할 때는. 그래서 그걸 항상 체크를 해서 여기서 이 아이는 다칠 것 같다 하면은 교사가 항상 손을 잡고 같이 점프해주고 연습을 시키는 거죠. 혼자 나중에 스스로 할 수 있게. 안전에 되게 중요하면서도 걱정이 되면서도 리스크를 해줘야 되는 게 있죠. 어렵겠다요. 네. 거기도 어렵겠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저도 애기랑 같이 있다가 애기 팔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많이 적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괜찮네? 이렇게 팔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서류 쓸 게 엄청 많아져. 또 경미 그 수준에 따라서 다르군요. 열이 날 때도 써야 되고 좀만 아파도 써야 되고 항상 안전상에 항상 쓸 문서가 많죠. 저희 한국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발달 기준에 따르면은 유아반은 교우관계, 사회관계에 대해 집중을 하고, 그쵸. 0에서 만2세까지는 이제 기본생활 습관에 좀 더 집중을 하는. 혹시 호주나 뉴질랜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또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영화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좋아하는 걸 찾아서 이렇게 놀 수 있게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교사가 계속 관찰할 때도 이 아이의 신체적인 거에 발달에 더 집중해서 기본 생활 습관이라던가 손을 잘 씻는지 그 다음에 밥 먹는 거, 뭐 배변 활동, 뭐 토일렛 트레이닝 같은 거 더 집중을 하는 편이고 프리스쿨로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프리스쿨로 넘어가면 뭐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유아반 아이들 보는 것처럼 뭐 언어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언어적인 부분 하니까 생각났어요. 네. 우리나라는 네. 초등학교에 가면은 당연히 한글을 떼야지 이 아, 개념이 있거든요. 그쵸. 만호세는 한글 해야지. 과연 이게 굉장히- 외국계에서는 이 알파벳은 떼야지. 이거는요 만국을 다 통틀어서 똑같은 것 같아요. 한국보단 조금 덜 하지만 원하시는 학부모들이 존재는 있어요. 한다. 존재는. 그래서 해주면 좋아해요.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꼭 해주세요 하지는 않지만 해주면 좀 입꼬리가 씩 올라가시죠. 근데 사실 그게 호주나 뉴질랜드도 ABCD는 거의 초등학교 가서 쓰죠. 가정에서부터 연습을 시작해서 초등학교 가서 쓰기 때문에 저희도 쓰기를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어적인 거는 주로 아이들이 말하는 걸 잘 하는지 뭐 그런 쪽으로. 그래도 빠른 애들은 좀 쓰고 막 그러네. 그쵸. 빠른 애들은 쓰죠. 만약에 쓰고 싶어 하면 교사가 다른 종이에 쓰고서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우리나라 말이 사실 받침 때문에 좀 어렵잖아요. 어렵죠. 말로 했을 때랑 썼을 때는 다르니까 애들이 뭐 그쵸, 오탈자 그쵸. 네, 장난 아니잖아요. 외국 애들도 다른 글자들이 있어요.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자주 틀리는 말들 막 이런 거. 생각해보니까 걔네는 오타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그 스펠링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좀 모양은 이상해 보여도 아. 알파벳 모양이 이게 A인가 알파벳 철자가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한글이 어렵긴 하네요. 한글이 그렇게 어렵죠. 생각해보면 한글 어렵죠. 네, 틀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빠뜨리는 게 가끔 뭐 그런 게 비슷할까요?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어렵습니다. 걸로. 그런 애들이 똑똑해야 돼. 맞아요. 우리나라는 똑똑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수학, 없었어. 과학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았네. 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에 또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이 답변을 주실 거니까 막힘없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안녕.